안녕하세요, 라이트포유입니다. IoT 현장 마감이 또 이렇게 멋지게 한 군데 끝나서 가우디파크 김종민 팀장님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팀장님, 이 현장의 특징 혹은 뭐 신경을 많이 쓴 점,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 이 현장은 저희 개념보다는 고객님의 주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현장이고요. 스스로 판단해갖고서는 진행된 디자인들이 곳곳에 잘 배치가 돼서 깔끔하게 업무 마무리까지 진행이 된 현장입니다. 부각이 되는 거는 그릴라이트나 SR테크 2인치짜리 다운라이트 잘 어우러져 갖고 조명도 별로 안 들어갔지만 집 전체가 깔끔하면서 포인트 개념의 느낌이 확실히 살아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집의 특징이라면은 보통 눈에 보이는 곳에는 콘센트가 있는데 벽에 콘센트가 없다 보니까 확실히 더 깔끔한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인테리어의 감각이 남달랐고 그러면은 이제 공간별로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세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에는 전부 다 SR테크의 그릴라이트 12발짜리로 진행이 돼서 6개가 포지션 맞춰갖고선 정확하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닥면을 보시면 COB다 보니까 바닥면에서 치고 올라오는 빛이 전체적인 조도를 만들어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릴라이트 자체가 20W짜리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3인치나 이런 큰 다운라이트 쓸 때 10W에서 12W 정도 되는데 그런 다운라이트 2개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좀 어둡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상태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10m 가까이 되는 스트립을 돌리려면 하나당 5m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그거를 연장해갖고서는 빛을 쏘면은 끝으로 갈수록 빛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배선을 처음부터 중앙에서 둘로 나눠서 양쪽으로 주는 형태로 해갖고서는 일괄된 빛이 쏟아지게, 지금 보시면은 빛이 이쁘게 잘 떨어지고 있죠. 그 포인트가 지금 이 중심선 여기에서 저희가 포인트를 잡아갖고서는 배선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다 똑같이 불이 들어오는데 개별로 또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로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선반장 하부에 이렇게 조명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커버를 화이트 톤으로 쓰다 보니까는 빛의 강도가 상당히 강하게 쏟아지는 형태이긴 한데 향수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빛이 너무 강한 것보다는 좀 은은하게 퍼지는 거를 원하셔갖고 고객님이 직접 블랙톤으로 빛을 약간은 낮추면서 불을 껐을 때 포인트 개념으로 블랙의 커버가 보이게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셨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구에 들어가는 조명들은 타공 부위에서 저희 배선이 나오는 그쪽이 철저하게 계획이 돼야 이렇게 깔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스트립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선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배선이 안으로 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마감 처리가 돼야 되는데 고정이 돼버리면 배선 처리하고 난 부분이 그대로 방열판 안에 남기 때문에 배선 처리한 만큼 끊기고 이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객님이 더 신경을 많이 쓰셔갖고서는 배선이 안쪽으로 잘 들어가게 배선 처리가 돼 있는 상태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스트립을 정확하게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구나 선반에 조명을 넣는 거를 계획을 잡으신다면 이 벽 쪽에도 이제 공간이 있는 상태거든요. 배선이 뒤로 밀려갖고서 안쪽으로 배열할 수 있도록 공간이 있는 장소에서 배선이 나올 수 있게 좀 계획을 잡아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공간은 주방입니다. 이런 주거 공간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대형 아일랜드라고 좀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조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식탁으로도 쓸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양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넓은 공간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게 되어 있고요. 창가 쪽에 간접등이 들어가고 양쪽에는 마그네틱, 가운데는 인쇼의 2인치 다운라이트가 들어갔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가 가장 활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편안하게 식사를 하거나 뭔가 책을 읽거나 차 한잔 하실 때는 태권도를 편안하게 갖고 가시면 되고요. 조리를 하시거나 할 때는 태권도를 주광색으로 변경을 하셔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태권도 밝기 조절 모두 다 되는 조명으로 세팅이 됐습니다. 다른 공간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심플하고 깔끔하게 진행이 됐고, 이쪽을 바라보면은 키 큰 장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냉장고 같은 경우도 모두 이제 빌트인이 되어 있고, 이쪽에 가우디파크의 제어함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은 한 곳에 통합을 해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도와드렸고요. 멀티룸 다용도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가벽을 세우고 문을 달지 않고 통창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넓게 빠진 구조입니다. 알파룸 같은 경우는 가벽을 없애고 새로운 가벽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또 무반사 유리를
적용을 해서 위에 다운라이트 하나를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갤러리 같은 그런 느낌도 이렇게 연출을 해놨습니다. 대형 유리문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댐퍼가 역할을 아주 잘 해주고 있어서 닫을 때 스무스하게 닫히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리가 크면은 프레임이 또 두껍다 보니까 되게 좀 답답한 그런 느낌, 안 이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프레임 자체가 상당히 슬림합니다. 인테리어 하실 때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 레일은 요 위쪽에 달려 있고 바닥에는 레일이 없다 보니까 로봇 청소기 많이 사용하시는데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쪽 같은 경우는 편히 쉬는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게끔 조명은 세팅이 됐습니다. 인쇼에 2인치 다운라이트 4개만 들어갔고요. 어둡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쪽 에서도 빛이 들어오고 왼쪽에 갤러리 창에서도 빛이 들어오기 때문이고, 이쪽에는 창이 있어가지고 낮에는 또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무조건 공간을 환하게 밝혀야지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조명으로도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한 휴식을 취하실 때는 지금처럼 전구색 노란색 불빛으로 쓰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주황색으로 바꿔서 좀 더 산뜻한 느낌으로 갖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IoT 조명이 아니고도 뭐 이런 색온도가 조절되는 제품도 있기는 한데, IoT로 하면은 다양한 자동화를 걸어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냥 뭐 스위치 누를 필요 없이 여기도 모션 센서가 달려있다 보니까 들어오면 자동으로 켜지고 나가면 꺼지고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형이 아니라 확산형의 다운라이트가 설치가 됐다 보니까 공간 전체가 골고루 밝혀지는 그런 느낌이 아까 거실에서 봤던 그릴라이트와는 좀 더 다른 분위기, 좀 소프트한, 좀 더 편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기본 베이스는 24V 체제로 저희 판넬에서 제어가 되는 시스템이고, 그릴라이트만 T1 프로 사용해서 개별로 운영이 되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34평의 아파트인데 전체 조명이 지금 이 판넬 하나와 이 바로 옆에도 또 판넬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 두 개의 판넬로 여기 조명 시스템을 전부 다 구성을 한 상태입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인쇼에 2인치 다운라이트 확산형으로 들어갔고요. 욕실장 하부에도 간접등을 많이 넣으시는데 보통 전구색이나 주백색이 고정이다 보니까 이 화장실의 느낌이 항상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LED 스트립으로 들어갔다 보니까 화장실의 분위기도 좀 더 깔끔하게 쓰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처럼 주광색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전구색으로 화장실을 호텔 느낌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처럼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를 걸어 놓으면은 가족 구성원에 맞게 혹은 그 시간대에 맞게 밝기나 색온도를 조절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특히 새벽 같은 경우는 모든 조명들이 켜지면은 밝아서 잠이 달아날 수 있다 보니까 자동화를 걸어 놓고 밝기를 한 10% 정도, 요 정도로 그냥 사물만 분간되는 정도로 새벽에 쓰시면은 잠도 달아나지 않고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특히 좀 자동화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무조건 적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드레스룸이라서 조명에 힘을 많이 주지는 않았지만 다운라이트 4개 그리고 간접 조명 하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긴 한데, 옷 갈아입고서는 거울을 보는 그런 형태에서 내 모습이 그래도 정확하게 비춰질 수 있는 조도는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다운라이트를 보통 이 좁은 공간에도 6개, 뭐 9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데, 이 정도 수준만 해도 밝은 거를 유달리 좋아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정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도 확보가 될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고, 다운라이트가 덜 들어가다 보니까 간접 조명이 더 빛이 바라는 것 같아요. 간접 조명이 좀 더 이쁘게 나오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주 조명이 조금 더 어둡거나 아니면은 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쇼 다운라이트 제품을 쓰게 됐는데 확산형이거든요. 바닥면에서 봤을 때는 빛이 치고 올라온다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이 들어서 바닥도 평준화되게 밝기가 유지가 되는 상태고, 대신 천장면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적으로 밝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형상을 취하고 있거든요. 천장이 밝게 하려면은 확산형을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바닥면에서부터 빛이 치고 올라와서 눈이 편안하면서 조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려면 COB 제품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화사한 느낌을 연출하시려면은 공간 전체를 밝혀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려면은 COB가 아닌 확산형의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지 되고요. COB 같은 경우는 화사한 느낌보다는 아늑한 느낌을 연출할 때 사용을 하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바닥면의 재질에 따라서 눈부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매트한 재질의 마감재이다 보니까 빛이 이렇게 바로 떨어지더라도 빛 반사가 없는데, 유광 재질의 마감재를 적용할 거다 하시면은 COB 제품 쓰시면은 일정 각도에 따라서는 이 바닥에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눈이 부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면의 재질에 따라서 COB로 하실 건지 확산형으로 하실 건지도 체크를 해보셔야지 되고, 이런 바닥면의 재질이 아니더라도 이 조명 아래에 놓이는 어떤 가구의 재질에 따라서도 빛 반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더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은 창가 커튼박스 쪽에 간접 조명을 많이 설치를 하시는데 SMD 타입의 스트립이 적용이 됐고 불투명 커버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가 쪽을 보시더라도 도트가 엄청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아예 도트가 보이지 않게 하시려면은 COB 제품으로 하시면 되는데, COB 제품이 밝기가 조금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꼭 체크하시면 되고, 밝기를 좀 더 밝게 하고 싶어서 SMD 타입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불투명 커버를 씌워야 창에 일자처럼 보이고 이쁘게 보인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간혹 셀프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방열판이 없이 LED 스트립만 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처럼 불빛이 이렇게 완전 일자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출렁출렁 춤을 추는데 그게 또 보기가 엄청 안 좋거든요. 커튼박스에 간접등 조명 설치하실 때 말씀드린 내용은 꼭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이 벽 같은 경우에는 벽을 한 번 더 치는 그 작업을 한 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CNC 돌린 합판이 적용이 돼서 벽면과 스위치 사이가 완벽하게 잘 붙어있는 방식으로 지금 시공이 잘 돼 있습니다. 가우디 파크의 개념에서는 아카라 스위치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19, 29, 39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주로 39만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이 스위치를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할 때는 항상 조명 회로 분리된 개수에 맞춰 갖고선 스위치를 배치를 하는데, IoT 같은 경우에는 조명만 켜고 끄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스위치에서 에어컨도 킬 수가 있고 뭐 선풍기도 킬 수가 있고 실링팬이나 텔레비전, 뭐 가습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IoT화해서 이 스위치로 버튼 방식으로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위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많으면 많다고 무조건 좋지가 않은 이유는 우리는 항상 디자인이죠. 디자인에서는 또 이게 개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것도 별로 그렇게 이쁘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3구짜리 2개 정도 이렇게 배열을 해갖고서는 진행을 하시면 IoT 관련으로 우리 집을 운영할 때 상당히 편의성 있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노브 스위치를 벽에다 보관할 수 있는 자석 시스템을 적용을 한 상태이고 몇 번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근데 요즘에 고객분들 디아망 벽지 두꺼운 거를 많이 선택을 해서 도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석 시스템이라서 이 노브 스위치가 살살살살 흘러내려가고 결국에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요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개선해갖고 똑같이 기존처럼 잘 붙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을 생각을 하셔서 IoT 인테리어 하실 때 현장에 또 접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군데가 이렇게 또 마감이 됐습니다. 또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다들 진짜로 많이 도와주셨고 고생 많이 하신 분들 진짜 많아서 최선을 다해갖고서는 집중해서 이렇게 업무를 진행을 했고, 가우디 파크는 이런 다운라이트 하나하나만으로도 성심성의껏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쁘게 꽂아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IoT나 뭐 이런 것들 업무 진행하실 생각 있으시면 무조건 가우디 파크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락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 일을 하고 있으면은 바로바로 응대가 좀 어려울 수는 있으니까요.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기다려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채널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IoT 인테리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차분하게 보시면은 상담 받으실 때도 좋고 또 견적 진행하실 때도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포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